6월 모의평가 결과로 세우는 고3 여름방학 학습계획. 안녕하세요. 분당 입시 이경호입니다. 네, 김정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한국사까지 저희가 이번 6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선생님이 예전에도 6월 모의고사가 그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특히 등급은 더 중요하지도 않고 성적도 중요하지 않다.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가 학습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기말고사까지 보고 나면 모든 학생이 이제 6월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할 거고 수능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모든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를 제가 꼽아보면 첫 번째로 EBS하고 연계되는 수능 특강에서 많이 출제됐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나왔던 거랑 다른 문제의 구성이 좀 됐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수능 기출 문제를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추가될 게 있을까요? 그 정도면 된가요? 그거면 충분히 하죠. 예.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름방학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일단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수능 완성도 나왔거든요. 하나가 더 늘었어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까지. 수능 특강이 좀 개념 중심이라고 하면 수능 완성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화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교과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수능 개념은 수능 특강을 통해서 하고 신유형 같은 경우엔 수능 완성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문제에서 요거 되게 신선한데 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 영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문제 구성이라고 하는 건 아마 수능 완성에서는 어느 정도 오픈이 될 것 같거든요. 수능 특강에서 다뤘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칙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더 보는 교재로서 수능 완성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문제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능 완성을 좀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고, 수능 특강은 개념에 대한 거를 좀 계속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시죠. 네네네. 그러고 지금 EBS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능 기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수능 기출하게 되면 대부분들이 짧게는 3년, 길면 한 5년 정도 보는데 이게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학원들 대다수 학원에서 최신 기출에서 3년, 5년만 보는데 그건 지금 최근에 그 핫 이슈를 놓친 거죠. 이제 모르는 핫 이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핫 이슈라고 하는 게 작년에 9평부터 지금 수능이 확 바뀌었잖아요. 네. 출제량이 확 바뀌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제위원들이 교체됐기 때문 아닐까요? 좀 교사 중심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 냈던 사람들을 좀 뭔가 배제시키는 경향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썰이 있거든요. 지금 출제위원들이 모든 과목들이 지금 구하기가 힘들다. 구인난이군요. 네, 구인난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구인난이 펼쳐지는 이유는 입시 카르텔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오는 참고서나 교재들의 출제위원이 아니라 검토위원이라도 명단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검토위원이라도 일단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그 나머지에서 찾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검토위원이나 출제위원들은 대부분 최근에 수능을 출제하거나 모평을 출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수능이나 모평을 출제했던 사람들이 대거 올해 입시 수능에서는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평가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검증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최근에 교재에서는 빠졌지만 출제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10년 전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수능 기출이 10년까지도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오히려 거예요? 최근보다는 10년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물론 바뀌었겠지만 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하는 데에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학생들 머리 아프겠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최근 트렌드하고는 다를 테니까 신유형이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0년을 주기로 유행이 돌고 돌듯이 예. 지금 수능 유형도 그렇게 돌고 돌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봐라라는 얘기신 거네요. 한 번쯤은 봐라가 아니라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좀 네. 주의 깊게 봐라. 주의 깊게 봐야겠죠. 최근하고도 비슷한 문제들이 분명히 섞여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최근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던데 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보게 되면 수능이라고 하면 고1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많이 경우가 많죠.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 6월 모평에서는 고1이 핫 이슈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런 고1 과정에 썼던 것들을 좀 최근에 배웠던 거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 과목이 중요해졌다는 네, 얘기네요. 그쵸, 모든 학생들이 배운 공통 과목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라. 그 이유도 앞으로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몇 년간 계속해서 테스트를 누적해서 해보는 준비해봐야 거구나.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돼서 등한시했던 것들 교과서라도 다시 봐라. 라고 교과서라도. 하는 교과서라도 다시 봐라. 네,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확실히 해야 될 건 영어인 것 같아요. 영어는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영어는 진짜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도 그렇게 가이드를 했거든요. 영어는 네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한 번이나 두 번이 됐대 꾸준하게 시간을 박아놓고 감이 떨어졌자라고 하면 시간을 좀 늘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서는 올해 수능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습 시간을 픽스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영어에 네. 조금 더 집중하라는 얘기시네요. 네네네. 제가 좀 변칙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과 애들 저희 영어 할 시간 없어요. 맞아. 걔네들. 라고 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너는 100점을 맞는 게 목표니 1등급을 맞는 게 목표니 예, 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럼 1등급이요. 1등급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1등급이 몇 점인지는 확인해봤니? 라고 하게 되면 90대 초반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제가 이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미적은 늘 85점 내외로 1등급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할 때보다 시간을 조금 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100점을 맞고 싶은 건지 아니면 1등급을 맞고 싶은 건지 아니면 1등급 중반을 맞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여유 시간이 충분히 생겨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공부들을 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원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킬러 문항만 돌리는 학원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걔는 80점 정도가 나와요. 원점수. 걔는 그걸 틀려도 충분히 1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소화기 학습 시간을 재조정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유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조정해서 영어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라. 여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겠네요. 네. 일단 이건 고정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1등급을 받아놓으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국어도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꼼꼼히 공부하라 하시는데. 근데 국어는 좀 평상시에 공부하는 패턴에서 그대로 가되 특히 철학이나 논리 이런 쪽에서 취약한 애들은 문제도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아예 건너뛰거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거 자꾸 뒤로 밀어놓는다는 뜻인 거구나. 선생님 말씀은. 네, 그렇게 돼서 그러한 논리나 철학적인 파트를 조금 전진 배치하는 게 오히려 하기 싫어도 좀 의도적으로라도 미리 네. 공부를 해라. 그걸 넘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로 갈 수 있게끔 하게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 방학쯤 되면 고3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논술 전형이 나와요. 논술을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면 또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논술 전형 여름 방학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딱 두 가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논술 쓸 곳과 비슷하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수능 괜찮게 나오면. 이거는 오히려 수능 성적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월등히 높은 대학에 논술을 쓰려고 하는 애들은 별도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도 내가 논술을 준비하다가 수능까지 더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방해되지 않는 정도 안에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다수의 애들은 내가 수능 성적이 이렇고 내가 논술 쓰는 곳이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더 포커싱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떨어진다라는 이게 나중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요거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는 게 대부분 논술 준비한다라고 하면 학원에선 대부분 다 이런 말 하거든요. 넌 가능성 있어. 그럼요. 조금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늦었어. 되면 수능보다 이게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오류를 계속 범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점을 찾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논술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논술에 대한 얘기는 늘 선생님 강조하시는 건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먼저 하고 이것부터 탄탄하게 한 선에서 논술을 준비를 하는 게 좋지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굳이 여름 방학 때는 이것부터 먼저 탄탄하게 해라. 근데 수능부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탄탄하지 않아요. 이게 막 이 정도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논술은 얘가 생각보다 잘하는 애들이 잘하네.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논술로 가야 돼요. 그럼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을 가면 되니까 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서 1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패턴으로 논술을 지도하는 건 오류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6월 모의고사로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대한 이제 대충의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자꾸 예고편을 하시네요. 그래야 또 보실 것 같아서. 네. 그때는 어떤 식으로 입시 전략을 짜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